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으며 볼 수도 없고 미묘해. 어디든 공상을 하며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다스려진 마음은 바로 행복의 근원이다. 진리의 말씀 법구경에서 전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와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꺾어 넘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제멋대로 날아다니지 못하도록 잠시 숨 돌리며 쉬어갈 그런 시간을 마련해보면 어떨까요? 여기 대한민국의 가장 남쪽, 그리고 가장 큰 섬. 파란 하늘을 품은 쪽빛 바다가 눈부시게 반짝이고, 인자한 미소의 돌하르방이 우리를 반기는 아름다운 섬 제주가 있습니다. 마음을 위한 선물. 오늘 만나볼 곳은 천혜의 자연을 품은 제주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제23 교구본사 관음사의 말사인 법화사입니다. 네, 저는 지금 제주 법화사에 와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품은 이 제주의 사찰, 사계절 모두 아름답지만 그중에서 이 여름이 가까워지는 이맘때 또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제주 법화사 이야기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천년고찰 법화사. 해상왕 장보고의 전설이 깃든 법화사는 길게는 통일신라부터 이어진 것으로 추측되는 역사를 가진 사찰인데요. 우리가 만나는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진 우여곡절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복원은 미래로 향하는 또 다른 발걸음이기에 과거의 기록을 발굴하고 복원하는 노력을 이어가며 계속해 도량을 가꿔나가고 있습니다. 드넓은 푸른 잔디와 고즈넉한 정각이 어우러져 마치 한편의 동화를 보는 것 같은 법화사의 풍경인데요. 바람에 몸을 맡긴 들꽃을 감상하며 걷다 보면 법화사만의 아주 특별한 장소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과거의 기록을 통해 복원된 연꽃 가득한 천년의 보물입니다. 네, 경내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커다란 호수가 눈에 띄는데요. 이 사찰의 웬 호수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법화사의 구품연지인데요. 제주는 화산섬이라 사실 연꽃을 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법화사는 드물게 이렇게 많은 연꽃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법화사의 옛터를 발굴할 때 해일 스님의 시 법화 물가 언덕에 물화가 그윽하니 그 기록을 따라 연못이 존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경주 불국사 앞에 구품연지와 유사한 연못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과거의 흔적을 따라 구품 세계관을 의미하는 극락정토인 3천여 평의 구품연지를 복원했다고 합니다. 법화사가 긴 시간 많은 불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바로 연꽃의 청정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이 구품연지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법화사를 소개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바로 배롱나무인데요. 100일 동안 붉은 꽃이 3번 피고 지기를 반복해 백일홍이라고도 하고요. 꽃이 피면 붉은 빛이 가득하다고 해 만당홍이라고도 합니다. 껍질을 벗고 속살을 드러내는 배롱나무처럼 수행을 통해 속세의 묵은 때를 벗고 수행 정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특히 사찰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구품연지의 연꽃과 어우러져 만개한 모습에 눈을 뗄 수 없습니다.
구품연지와 배롱나무가 아름다운 법화사. 오늘 사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분은 주지 도성 스님입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법화사에 잘 오셨습니다. 네, 스님 고맙습니다. 제주 법화사 천년 고찰인 만큼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법화사 어떤 사찰인가요? 네, 우리 법화사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관음도량입니다. 법화사의 창건 시기는 아직까지 문헌에서는 볼 수 없었고요. 고려말 원종 5년에서부터 충렬왕 10년까지 10년 동안이나 대대적인 불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긴 역사 속 그리고 또 불사의 역사의 시작에는 대웅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대웅전부터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스님. 고려시대 제주 최대 가람이었던 법화사는 조선시대 숭유 억불 정책, 임진왜란, 그리고 가슴 아픈 역사인 4.3 사건을 겪으며 몇 차례 소실과 재건을 반복했는데요. 이런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제주도민들의 불심과 정성이 모아져 1987년 대웅전 중창 불사를 시작으로 옛 모습을 되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스님, 법화사 대웅전 이렇게 잠깐 둘러봤는데 굉장히 특별해 보이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특별하죠. 말씀을 드리자면 법화사 법당은 아마 제주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80평 정도 되는 법당입니다. 우리 법당은 온 나라에 직접 목수들이 와가지고 법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당의 특징은 온 나라 건축 양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 굵은 기둥이 서 있고요.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부분 돌출되어 있고 이렇게 웅장한 이제 법당이 있음으로 해서 조선 초까지는 노비가 280명까지 있었다라고 기록도 있습니다. 지금 원나라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부처님께서도 중간에 한 번 더 숨겨진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있죠. 예. 원나라의 양공이라고 하는 분이 미타 삼존부를 조성해서 모셔놨는데 숭유육불 정책 전에 원나라 사신이 와서 이 미타 삼존불은 우리나라의 사람이 조성한 불상이기 때문에 다시 모셔가야겠다고 해서 다시 모셔갔습니다. 모셔가고 법화사 중흥을 맞이할 때 여기 당시에 주지스님들이 원력에 의해서 현재 미타 삼존부를 모셔놓은 상황입니다. 예. 90년대 법화사 터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뤄질 당시 당초무늬 안막새, 연꽃무늬 수막새 등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기와가 완전에 가까운 상태로 발굴됐다고 하는데요. 이때 발굴된 기와들이 황룡사터나 미륵사터와 같은 왕궁급 유적에서 주로 발굴됐다는 점만 보더라도 법화사는 단순한 사찰 이상의 역할을 했을 거라 추측됩니다. 역사의 풍랑을 헤치고 굳건히 제주를 지키고 있는 법화사에는 우리가 함께 되짚어봐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네, 스님, 그런데 대웅전에 네. 해상왕 장보고의 진영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대웅전에 진영을 모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법화사의 역사 중에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은 뭐냐? 법화사의 창건 설화가 있는데요. 그 창건 설화에 의하면은 장보고 대사가 우리 법화사를 창건했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장보고 대사의 영정을 모셔놨습니다. 네. 제주의 법화사는 당나라와 일본을 무대로 활동했던 해상왕 장보고에 의해 창건돼 완도 청해진의 법화사, 중국 산둥반도의 법화원과 함께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세계로 향하는 해상 세력의 근거지를 만드는 기반이 됐단 전설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2000년대부터 본격적인 학술적 기록의 탐색을 통해 역사적 고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웅전합, 부처님의 가르침인 팔정도를 상징하는 법륜상을 지나 법화사의 또 다른 이야기를 만나기 위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는데요. 스님께서는 지금 만나볼 곳이야말로 법화사 기록의 그 자체이며 제주의 진한 역사와 문화를 담은 소중한 자연유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스님 지금 물소리가 너무 듣기가 좋아요. 이곳은 법화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역사 깊은 곳이고 귀중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용촌수라고 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우리 법화사에서 나온 물이기 때문에 법화수라고도 합니다. 이 물은 한라산 벽록담에 있는 물이 수년을 거쳐서 내려온 물인데요. 이 물은 부품연지 연못을 형성하는 물입니다. 더더군다나 옛날에는 우리 마을의 분들이 이 물을 길러다가 또 식수도 하시고 농업용수도 활용하시고 또 밑에 논이 있었는데요. 논에 또 물을 대기도 했던 그런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귀중한 곳입니다. 또 여름에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발도 담그고 쉬어가기도 한다고요, 스님. 네, 여름에는 아이들이나 또 아이들하고 함께 온 부모님들이 물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여기서 발도 담그고 손도 씻고 하는 그런 곳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농수도 되고 또 네. 부품연지도 이루고 또 아이들의 놀이터도 되는 아주 고마운 물이네요. 그렇죠. 시민들의 쉼터, 휴식처가 됩니다. 한라산으로부터 몇 년에 걸쳐 흘러내려와 사찰을 찾은 사람들을 만나는 고마운 물. 막힘없이 흐르는 맑고 시원한 법화수에 손을 적시며 여름의 무더위를 잠시 잊어봤습니다. 제주 최대의 가람이었던 고려시대 비보사찰 법화사. 법화사에는 이렇게 과거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꺾이지 않았던 제주도민들의 불심과 사찰을 지키려는 스님들의 원력이 고스란히 숨쉬고 있는 곳. 곳곳이 역사의 기록인 이곳에서 가만히 과거의 흔적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는 결국 부처님의 품 안이라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이어서 스님께서는 법화사 불자들의 불심의 상징이 있다며 마당 한켠의 범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겉으로 보기에 조금 투박해 보이는 이 종이 특별한 이유. 바로 스님과 법화사의 불자들이 사찰의 마당에서 직접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곳곳엔 자연스럽게 홈이 생기고 조금 거친 부분도 있지만 이 또한 법화사만의 상징이 됐다고 하는데요. 함께한 불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는 범종. 스님께서 타종을 하며 들려주신 종의 소리는 그 소리만으로는 종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울림이 깊고 맑은 소리로 어느새 사찰 전체에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파란 하늘과 반짝이는 여름의 햇살 아래 구품연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누각이 있습니다. 네, 스님 대웅전 바로 앞 이 나무색 그대로의 전각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 어떤 곳인가요? 네, 구하루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 법화사지 발굴 과정에서도 역시 이곳에서 기단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단 그대로 복원된 건물입니다. 굉장히 웅장한 또 공간입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법화사가 제주 최대의 가람으로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친교회장으로 여러 가지 회의 장소로도 활용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현대에 와서도 이 도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현재 개방이 돼 있는데요. 뭐 명상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특히 지금 우리 법화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교 상담대학도 지금 뭐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다목적 용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원을 통해서 외관뿐만 아니라 그 기능까지도 가지고 오신 거네요. 네. 과거에 그랬듯 현재에도 법화사를 찾는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는 구화루.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작은 동호회 모임뿐 아니라 불교 상담대학 등 다채로운 활동이 쉼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창문을 활짝 열고 밖을 내다보니 연꽃이 가득한 구품연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고증과 복원으로 수많은 연꽃을 피워낸 법화사. 스님과 함께 사찰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봤습니다. 네, 스님께서는 이 법화사의 역사를 발굴하고 고증을 하기 위해서도 애쓰시지만 또 현대 불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요. 부처님의 말씀 중에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 스스로 마음의 불을 밝히고 또 밝힌 그 힘의 그 지혜로서 직접 본인이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우리 법화사에서는 시민들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요. 우선적으로 불교 상담 심리 대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심리 상담 대학의 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성공된 관계, 원만한 관계, 멋있는 인연 만들기를 위한 관계의 기술을 제대로 알려드리기 위한 일환에서 불교 상담 대학을 개설해서 도내 분들이 많이 오셔서 자등명, 법등명 기술을 배우는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또 대한불교 조계종 서귀포 지역의 포교사님들의 사무실을 우리 법화사에서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포교사님들께서도 포교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대외적인 불교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 또 찾아오시는 분들, 또 가시는 분들에 대한 제주도의 불교 역사, 서귀포 법화사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드리기 위한 사찰 문화 해설사도 모시고 이렇게 소통의 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법화사와 인연을 맺은 분들이 이 사찰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더 나은, 더 멋진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계시네요, 스님. 네, 그렇습니다. 네, 스님, 그리고 앞서 만나봤지만 법화사의 구품연지 굉장히 멋지잖아요. 네. 이 더 많은 분들이 이 구품연지를 좀 만나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에서인가요? 그 경연으로 구품연지 축제도 열고 계시다고요. 네, 구품연지 연꽃축제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코로나로 의해서 한 3년 정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만발한 연꽃을 피게 해서 더 멋있고 원만한 연꽃축제가 되기 위해서 구품연지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여름에도 연꽃은 멋지게 필 거니까 또 자유롭게 방문해서 구품연지를 감상하시면 좋겠고 내년 축제에서 또 더 멋진 구품연지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스님, 지금 이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 세우고 계세요? 장기적인 계획도 있지만요. 당장 제가 준비하고 있는 계획으로는요. 지난 3월 25일 날 우리 법화사에서 중국 산동성에 있는 즉산법화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장보고 대사가 즉산법화원을 창건했다고 하는 역사적 문헌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귀포 법화사는 장보고 대사가 창건했다고 하는 문헌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전설로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장보고 대사가 창건한 사찰인 서귀포 법화사와 중국 즉산법화원과의 관계 규명을 하기 위한 연구, 장보고 대사가 그 시대 때 해상 활동하는 루트가 있는데 그것은 문헌에 나타나 있는 기록이니까 해상 루트를 다시 재조명하는 그 연구, 이 두 가지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제주도 발전과 제주 시민들의 안녕, 아름다운 그 삶을 위한 연구를 하고자 지금 계획에 두고 있습니다. 이 지난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 법화사 그리고 또 스님의 이야기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또 제주도민 그리고 나아가서 법화사 불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위대한 삶, 멋있는 아름다운 인연 만들기를 위해서 부처님의 법을 더 많이 배우시고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펼쳐 주시길 기원 드립니다. 네, 스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한 송이의 꽃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이기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보살핌을 받을 때 가장 활짝 피어나 좋은 향기를 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스님. 진흙 속에서도 언제나 청정함을 잃지 않는 연꽃처럼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할 수 있도록 천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맑고 청정한 도량 제주 법화사에 오셔서 마음에게 휴식과 깨달음을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물해 보면 어떨까요?